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의 유럽 수출 고삐를 당기기 위해 유럽 3대 종합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한다. 향후 예상되는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 발주에 K2 흑표의 제품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통해 약 800대의 전차를 개발, 생산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만 10조 5천억 원에 달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함께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폴란드 킬체에서 열리는 2020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해 K2 흑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PL 모델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7분의 1 크기의 K2PL 전차의 모델과 K2 흑표 전차 모델을 함께 전시한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방산 전시회가 연기, 취소되고 있고 폴란드 지역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참가하기로 결정한 건 K2 전차 첫 수출을 확정 짓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는 판단에서다. 1993년부터 개최된 MSPO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K2PL 모델을 폴란드 국방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되면 폴란드는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의 첫 번째 수출국이 된다. K2PL은 기존 K2 전차 대비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현지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로템 K2 전차심 뉴스 1. 현대로템은 앞서 2008년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터키에 K2 흑표 생산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지만 폴란드 수출이 성사되면 처음으로 완제품과 기술을 함께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된다. 폴란드 사업 수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폴란드 국방부가 국군이 보유한 노후 전차 T-72M1과 PT-91 트바르디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대로템을 파트너로 점찍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등에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해 현대로템과 제휴했고 오는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초 폴란드는 신형 전차 개발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MGCS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독일과 프랑스의 참여 거부로 취소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했다. 폴란드가 자국 생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 2016년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의 차체 120대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기업과 협력한 바 있다. 폴란드는 영국의 자주포 기술을 K9 자주포의 차체와 결합한 신형 자주포 클랩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는 현대로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역량을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K2 전차 수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2 흑표는 지난 2008년 개발이 완료된 육군 차세대 전차로 2015년 1차 양산분 100대가 실전 배치됐다. 주포로 120mm 55 구경 활강포를 장착했고 능동 방어체계와 반응장갑, 포탄 자동장전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됐다. 또 1500마력의 엔진으로 최대 속도 70km H의 기동력을 발휘한다. 스노클을 부착 시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 기능도 갖췄다. 현대로템,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참가 K2 전차 수출의 박차. 현대로템이 유럽 3대 종합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0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해 K2 흑표 전차의 유럽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 3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폴란드 킬체에서 열리는 2020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해 K2 흑표 전차와 이를 기반으로 한 K2PL 모델을 전시한다.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회 참가는 향후 예상되는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 입찰에 K2 흡표의 경쟁력을 날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통해 약 800대의 전차를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다. 규모는 약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입찰이 예상되고 있고 관련해서 폴란드 측과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이번에 전시하는 K2, PEL은 폴란드 측의 요구 조건에 맞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2 흡표는 2008년 개발된 육군 차세대 전차로 2015년 1차 양산분 100대가 실전 배치된 바 있다. 현대로템, 폴란드 K2 흡표 800대 수주설 솔솔 실현 가능성은 7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K2 전차가 기동 시범을 하고 있다. 2018년 10월 7일 뉴스1시, 뉴스원 장수영 기자. 현대로템이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의 유력 수주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규모만 1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아직 방산 부문에서 완제품 수출 실적이 없는 현대로템으로선 방산업체로 안착할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현실적이 않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차세대 전차 개발 추진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과 손잡고 K2 흡표 전차를 기반으로 한 800대의 전차를 개발,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폴란드는 신형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NGCS에 참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 참여를 거부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하고도 미국 M1 에이브럼스, 러시아 T-90, 영국 챌린저이 등의 주요 전차가 있지만 폴란드는 자국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대로템과의 협력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터키에 K2 흡표 생산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다. 폴란드 수주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해 현대로템과 제휴했고 오는 2023년부터 생산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아직 방산 부문에서 완제품 수출 실적이 없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철도 부문에서 적자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연간 1,0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주목받지 못하던 방산 부문에서 대규모 수출이 발생하면 방산 기업으로 회사의 체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제20기계 화보병사단 공지합동훈련에서 K2 흡표전차가 사격을 하며 불을 뿜고 있다. 다만 현대로템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주에 관해 협의가 오간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가 전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영업활동 차원에서 현지에서 사업 설명을 한 적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뜨지 않아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도 비현실적이란 의견이 많다. 현지 언론 디벨트는 폴란드 전차 사업의 발주 대수가 800대가 이를 것이란 전망을 했다. K2 흡표전차의 대당 가격대는 100억 원 내외로 알려졌다. 부수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10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800대에 대한 외신 보도는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폴란드의 상황을 봤을 때 좀 황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폴란드의 국방비는 지난해 기준 93억 5천만 달러이다. 한 해 국방비 예산을 전차 사업에 쓴다는 얘기다. 폴란드는 이미 국내 방산기업 하나디펜스와 협력한 경험이 있어 양국 간 신뢰는 두텁다. 폴란드는 영국의 자주포 기술을 수입해 K9 자주포의 자체와 결합한 신형 자주포 클랩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K9 자주포는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다. K2 흑표는 지난 2008년 개발이 완료된 육군 차세대 전차다. 주포로 120mm 활강포를 장착했고 최대 속도 70km, H의 기동력을 발휘한다. 현대로템은 1차로 K2 전차 100대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인도했고 지난해 5월부터 2차 양산분 106대를 출고하기 시작했다. 현대로템, 폴란드와 K2 탱크 800대 10.5조 원 계약 눈앞? 90억 달러 규모, 외신, 미국 M1이 유일한 경쟁자 꼽지만 K2 유력 전망.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 800대 폴란드 수출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폴란드 매체 티솔닷비엘은 25일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춘 K2 전차와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영자신문 보도를 인용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도 지난 13일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제안한 계약은 90억 달러 규모로 의 탱크 계약을 결론 내려고 한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현대로템의 통합 방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현대로템이 제안한 K2 흑표 전차는 차세대 전차로 정평나 있다. 주포로 구경 120mm 55구경장 장포신 활강포를 갖춰 사거리와 관통력이 뛰어나다. 구경 12.7mm와 7.6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장착한다. 길이 10.8m, 너비 3.6m, 높이 2.4m의 무게는 55톤이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춰 승무원은 3명이다. 1500마력의 힘을 내는 강력한 디젤 엔진 덕분에 포장 도로에서 최고 시속 75km의 속도로 주행한다. 야지에서도 시속 50km의 속도를 내 기동력이 탁월하다. 또 자동 탐지 추적 기능과 PR 식별 장치, 자동 항법 기능, 미사일과 레저 경고 장치, 복합연망 발사 장치, 화학 탐지기 등을 갖추고 있다. 폭발 반응 장갑 등으로 방어력이 뛰어나다. 잠수도화 장치를 장착할 경우 수심 4.1m의 강도 건널 수 있다. K2 흑표 전차는 현대로템이 한국 육군에 100대를 실전 배치하고 106대를 생산 중일 만큼 능력을 검증받은 전차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독일 업체를 제치고 K2 전차를 터키에 수출했다. 폴란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 대표는 K2 전차의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폴란드 공무원을 여러 차례 만났다. 폴란드 정부는 노후 전차 대체를 위해 자체 전차 개발을 선택했다. 그동안 폴란드 차기 전차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러시아의 T-90, 영국의 챌린저 전차 등이 거론됐는데 폴란드가 자체 개발 쪽으로 선회하면서 K2 전차를 개발해 한국 육군에 납품하고 기술도 이전하겠다는 현대로템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T9은 현재의 지정학 여건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잠재 적국인 러시아의 전차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국의 챌린저 2 전차는 수출 성공 사례가 없는 만큼 K2의 경쟁자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뿐이라고 주장했다. T9은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K2 계약에는 첨단 장갑 기술과 120mm 55 구경장포의 생산 세부 내용, K279 관통탄 생산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M1 탱크는 포탑에 34에서 36발의 포탑을 수납하고 있지만 K2는 자동 장전 장치 때문에 그 절반인 16발만 수납하고 있을 뿐이다. 또 M1은 APS 능동 방호 장치를 즉시 장착할 수 있지만 K2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K2는 미사일 접근을 알리는 통합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T9은 폴란드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APS가 없어도 K2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K2 전차의 사양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폴란드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2023년기에 차세대 탱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화하면서 임기 말전 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첨단 전력 증강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미 논의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국익에 관한 문제이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김 차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연료 공급 문제 등을 포함해 핵잠수함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을 밝힌 만큼 미국을 계속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이 지난달 미국 측에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타진한 것도 가급적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어 곧바로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임기 내 자주국방 레거시 완성 프로젝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서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하우스 대하우스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해 자주 국방력을 확충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일단 난항을 겪으면서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원자력 협정의 모법에 해당하는 미국 원자력법도 군사용 농축 우라늄의 대외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 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 차장이 사전 탐색차 미국을 방문했지만 일단 이번엔 뚜렷한 성과를 못 거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한미 정상 간담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등 미국의 안보 전략에 득이 된다는데 양국이 합의하고 미 대통령의 특별 행정명령 등으로 핵잠용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 미국 공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제3국에서 천연 우라늄을 가져와 독자 농축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관련 연구와 시설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미국의 간섭과 국제기구의 사찰 등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핵추진 잠수함, 이동성, 지속성서 재래식과는 비교 불가. 청와대가 지난달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을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진원 한월솔루션 통합설계실 박사가 지난해 발표한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논문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은 이동성, 유연성, 지속성 측면에서 재래식 추진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관용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연료 우려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잠항 항해할 수 있다. 반면 전기 추진 잠수함은 주동력인 축전지 충전과 함내 환기를 위해 보통 하루에 1에서 2회 이상 스노클 항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잔망경과 스노클 마스트를 해상에 노출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늘어난 임무기간만큼 다양한 무기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또 극지방 얼음 아래를 통한 대륙간 이동 등 최대의 전략적 기동 능력으로 장기간 세계의 모든 해양을 다닐 수 있다. 해수를 전기분리하면 공기와 물을 무한 생산할 수 있어 장기간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작전 일수는 승조원을 위한 식료품 양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을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 항모전투단 또는 원정 타격단 보호, 적에게 전술적 모호성 초래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방부는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적당 수조원에 이르는 획득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명주기 운영비용,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국민적 합의,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좌절됐다. 그 후 수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 군은 잠수함 개발 역량과 원자력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우리 군은 1970에서 1980년대 돌고래급 잠수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209급, 214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0년대부터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 건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잠수함 설계, 건조 역량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1978년 고리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이 쌓였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 원자력 기자재를 수출했고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다. 다만 실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육지에 고정 설치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파도, 조류, 바람이라는 열악한 해상이나 수중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박진원 박사는 승조원들이 원자로가 설치된 함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며 어뢰와 유도탄이 난무하는 전투 상황에서 위험한 원자로를 탑재하고 급격한 기동을 해야 하는 3차원 운동을 해야 하는 대형 플랫폼이라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며 꼼꼼한 기술과 정책적 계획이 선행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